다음 뭐니까? 다음은 세 번째 순서입니다. 윤동욱의 불편한 하루. 주제: 이거 내가 사람들은 뭐가 왜 붙어있을까? 진보를 혐오하는가? 예. 이거 이 이야기, 이 주제는 왜 나왔냐면은 한숨 나오는 주제. 불편한 하루인데 일단은 2024년 이제 22대 총선이 끝났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정의당이 이제 국회에서 사라졌어요. 원외 정당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진보 새끼들 지들만 오른 척하고 PC주의 빠진 놈들 저거 페미 노동 웃기는 소리 하고 있냐 기후위기 넌 자동차 안 타? 막 이런 약간 냉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편을 들어주지 않는 정의당을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완전히 뭐냐면 한마디로 그 정의당이 나가리 데 대해서 막 꼴 좋다 꼴 좋다 꼬소와 막 이런 사람도 많아. 너무 짜증나지 사실은. 근데 그런 맥락도 있지만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그러니까 뭐 민주당을 특별히 용어한다기보다는 네. 민주당을 특별히 좋아하거나 국민이 특별히 싫어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네.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 라이트한 사람도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도 뭐 진보정당 있으나마나 이러다가도 회사에서 부장관님 당하면 그때에서 노조 찾는다 이거지. 노동조합 찾고 뭐 청년 유니언 찾고 노동 인권 상담소 진보 변호사 뭐 그 인권 변호사 이런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거야. 네. 자기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은 그 부당한 일을 평생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때 가서 기담아 듣게 된다 이거야. 왜 그러냐는 거야 동욱이는. 평소에 노동권 이런 문제 그치. 관심할 수 있다 이거야. 그치. 맞아요. 동욱이는 기본적으로 국민 개조론적 관점이 있어.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 혼났잖아. 기혼났지.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맞는 말 해가지고 그날 할 말이 없더라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왜 이렇게 진보를 혐오하고 막상 자기가 이렇게 약간 코너로 몰리면 그때 가서 그 진보적 의지에 따른. 근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냐 뭔가. 그냥 송물 변호사였다가 그렇지. 갑자기 그 국밥집 아들 네. 그러지 않냐? 네. 부임 사건 그거 맡게 되면서 인권 네. 의식이 뜨이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 그렇지. 맞아. 어쨌든 그런데 사람이 또 바뀔 수도 있네. 그러니까 진보를 왜 사람들이 혐오할까 이 주제가 이제 이번 네. 불편한 하루 그건데. 아니 근데 그건 있지 뭐냐면은 사실은 그 뭐 노무현 변호사의 팩트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그거지. 내가 예를 들어 평소에 그냥 난 진보도 보수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피해를 예를 들어 부당한 내가 압력이나 그런 거 받아가지고 그런 진보 단체의 도움을 받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평소에 맨날 막 진보 새끼들 막 에이 난 그보다 난 보수지라 맨날 이지를 하다가 지가 부당한 일 당하니까 그때서 진보 야내 진보가 좋나 이거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나 진보적 시민단체에 대한 그 약간 비아냥과 냉소와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쏟아내놓고 네. 막상 당하면 그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진보적인 그런 걸 좀 약간 좀 그런 행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진보를 혐오할까? 어떻게 보면 그 안티 깨시민주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깨시민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민주당 지지자들 혐오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사람들 말고도 그냥 진보 혐오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이건 그냥 인터넷만 보고 단면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솔직히 그런 말하면.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진짜 진보 단체에 몸담아서 활동하지 않는 이상은 적극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한국 진보에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단편적으로 인터넷 보고 그냥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보고 어디 커뮤니티 들어가서 보고 그런 걸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주로 네. 인터넷 커뮤니티는 극단적인 경우가 많잖아. 극단적인 거 많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동가? 그러니까 되게 치열한 생존 게임과 경쟁이 많잖아 우리나라는. 그렇지. 거기에 그러니까 적응해서 살려고 하고 살아남는 게 제일 과제인데 네. 지상 과제인데 네. 자꾸 옳은 소리 하고 막 자꾸 뭐 차를 덜 타야 되고 이런 거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막 경쟁 교육이 문제고 그렇지. 뭐 능력주의가 문제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노동권이 중요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노동거 나발이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목숨 걸고 뭔가 뛰어가는 사람들한테 윤리와 도덕과 원칙과 가치를 얘기하면 너무 십선비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비호감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약간 뜬구름 소리가 그렇잖아. 들리고, 나는 지금 내일 당장 시험 봐야 되는데. 그렇지. 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면접 봐가지고. 맞아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뭐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얘기 하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 그렇지. 그게 십선비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가 말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영향도 있겠지만. 맞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형 말이 그것도 나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형 말처럼 진짜 13비 정도. 근데 동호 봐봐. 대한민국 사회가 15년 전과 15년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네.
경쟁 지상적인 분위기가 좀 줄어들어서 아니, 계속 더 심화되고 있어. 심화되고 있죠. 그러면은 진보가 더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잖아. 진보에 아무 게 아니야 지금 뭔가. 그렇죠. 특히 무슨 요즘 뭐 무슨 뭐 공정이니 뭐냐면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무슨 뭐 여성 할당제 왜 하냐 이런 소리도 하고 뭐냐면은 그런 소리들 막 아니 지금 남자로 보여서 막 특혜받은 것도 없는데 아 왜 자꾸 뭐 페미니즘 이렇게 왜 나오지? 이게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그것도 있어. 이제 어떤 또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이 너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삶이 가고 나 살기도 바쁘고 한데 그렇죠. 막 진보라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구원하는 그 가치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고 나도 예를 들어서 직장도 안정돼 있고 하면 오히려 차라리 그 정말로 그 우리가 하나의 진보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사회적 약자를 당연히 돌보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가치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고 돈이 좀 있고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한 곳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네. 그러니까 남들의 처지, 공동체 문제를 고민할 여유가 있어. 그렇지. 근데 붕어빵 장사하고 뭐 하루 살이 뭐 하루 살아 뭐 하루 살아고 너무 정신하고 여유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 되게 잔인한 이 생존의 법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동경하게 된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런 책 한때 이게 정치학계에서 유행이었는데 맞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책이 있어. 그래서 캔자스주에서 이제 네. 일이 했던 건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부자 감세에 찬성하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자 정세 반대하고 부자 감세를 공약하는 정당에 표를 주고 막 이런 게 있잖아. 우리나라도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고 막 이런 게 있다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미 정치학계 아주 오래된 하주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허지웅 씨 같은 경우 자기가 에세이 책에다 이런 부분을 쓰기도 했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표를 주는가? 이게 엄청난 주제인데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대략 알아요. 왜 그러냐면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야. 이제 보통 이제 진보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어느 정도 공부도 좀 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에서 약간 그래도 좀 중산층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예를 들어 정권이나 정책이 바뀌면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혜를 옛날에 신진사대부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 그러니까 고려시대 신진사대부가 약간 신흥 세력이 있잖아요. 진보 어떻게 보면 진보고 그 공문세적인 보수였죠. 어떻게 보면. 미안한데 예. 친중 그만티가. 예, 공문세적인 보수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도 있어요. 만약 내가 어떻게 진보의 핵심일수록 만약 정권이 진보 쪽으로 바뀐다. 그럼 내가 더 사실 따먹을 수혜는 많아요. 근데 뭔지 알아?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서민층이 약간 좀 그냥 그렇지 형 말대로 뭐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이러면은 그거 있지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내 삶에는 큰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나는 정권이 안 바뀌고 그냥 안정적이 좋은 거야. 굳이 뭘 바꾼다기보다는. 예, 그런 측면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보수를 더 지지하는 그게 그 성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일반화한 거 싫다 했잖아. 네. 가난한 사람이든 중산층이든 뭐 상류층이든 모두를 다 뭉뚱그릴 수 있는 그런 건 없어. 다 그렇죠. 달라서 사람마다 달라. 네. 다 다르다고. 네. 다 다르기 때문에 미치고 나 그러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가난할수록 약간 나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 생존 법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강자, 부자들을 동경할 수 있는 동경해, 맞아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은 거지. 네. 무슨 말이냐면 동과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는 사회가 있다 쳐봐. 네. 그러니까 지배자가 엄청 소수인데 졸라 다수의 피지배자를 지배하고 있어. 그렇지. 근데 이 불평등한 구조를 혁파하고 깨부수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오고 싶은 거야. 또는 그렇지. 피지배자의 위치에서 탈피하고 싶은 거야. 그냥 비슷한 말로 그거잖아. 갑을 없애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갑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네. 물론 이제 이건 있어. 내가 갑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네. 적어도 을을 탈피하고 싶은 거야. 을. 그렇지. 이 갑을 관계를 없애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내가 을이 안 되면 되잖아. 그- 동인데 뭐였냐면은 독립기념 가지도 못했으면서 뭐 이런 거야. 정규직 되지도 못했으면서 정규직이 돼야 네가 뭘 할 말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직업에 귀천이 없어야 되고 직업 불평등적인 인식이 사라져야 하는 게 맞는데 직업이 불평등한데 직업별로 다 뭔가 차별 대우가 있는데 차별 대우를 받는 그 높은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지도 못했으면서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잖아. 가난한 사람도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가난이 사라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그 지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게 크지 않냐? 그렇지. 가난 자체가 없는 기본소득을 만드는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야. 정책적으로 보편적 복지 사회를 만들어서 가난하더라도 인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헌법 체제를 만들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준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셀럽이 되거나 아니면 나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 욕망이 있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보수적인 게 아닌가. 자기 경제적인 그런 상황과는 별도로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투표하는 이 책이 진짜 고전적인 책인데 한번 그렇게 읽어봐요. 오래된 책은 아니에요. 2012년에 나왔는데 나는 이 책을 제목만 인상 깊게 봤어 그동안. 네. 책 좀 읽어야겠어요. 책을 너무 많이 읽네 내가.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